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낄 문학단원인데 그 중에서도 제막매가와 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막매가의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두 번째로는 수라의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용학습 지문인 흥부전의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제막매가, 수라, 흥부전 이렇게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막매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알아놔야 되는 건 제막매가에서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건데 제막매가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숭고미 또는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막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채 향가에 속하게 되죠. 향가이기 때문에 향찰로 쓰여졌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10줄짜리 향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길은 생사는 살생의 죽을 사죠.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서 예라는 건 여기로 이승이에요. 화자가 있는 이승. 가는 곳 미타찰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질 거고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이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는 죽고 사는 것의 갈림길이 가까이 바로 이승에 있음을 의미하고요.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자, 화자가 갔다면 이 시를 쓰지 못했겠죠? 여기서의 나는 죽은 누이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기 삼행의 나와 마지막 구행의 나가 나오는데 이 나가 각각 다른 인물을 지칭한다는 걸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행의 나는 죽은 누이. 누이가 죽었는데 나는 간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죽었대요. 그렇다는 건 누이의 죽음이 예정된 죽음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간다는 누이의 말을 인용하듯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지금 영탄적 어조로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애통함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가 될 수 있고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1행에서 4행 기 부분에서는 화자가 누이의 죽음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서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가을이라는 것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멸과 조락의 이미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 계절적 배경으로 보기도 하므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누이의 때 이른 죽음, 젊은 나이의 죽음, 즉 요절을 의미하고요. 이른 바람의 의미를 묻는 선지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른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놓아야 합니다.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떨어질 잎. 우리 잎은 떨어지면 죽은 거죠. 그래서 떨어질 잎이라는 건 죽은 누이, 누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시어를 찾거나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떨어질 잎이라는 시어를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운저. 자, 한 가지에 났다는 것은 한 부모에 났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인생 무상, 허무함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곳이라는 건 저승으로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기 부분에서 나왔던 예랑 대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서 부분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낙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낙구는 결이랑 같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향가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서결 이렇게 3단 구성을 가진다는 것도 알아놓고 있어야겠죠. 자, 19채 향가의 특성으로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시상의 집약 및 전환의
기능을 하고요.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부분의 첫 어절, 이 음절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9체 향가의 특징인 낙구 첫머리 감탄사 아가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부분의 첫 어절이자 이 음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미타찰이라는 건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있는 나라,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 여기서의 나는 화자예요. 우리 여기서의 나는 화자고 앞에 삼행에서 나는 간다에 나왔던 것은 죽은 누이였죠.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그래서 우리 기 부분에서는 슬퍼하고 서 부분에서는 허무해하고 무상해 있는데 결 부분에서는 도를 닦아 기다리겠어 하면서 슬픔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종교적 믿음을 통한 극복이 드러나며 재회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드러난다 할 수 있으며 결 부분은 불교적 사상을 통한 슬픔과 고뇌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매가를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으니 여러분들은 기서결, 3단 구성을 가진다는 거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왕매가의 배경설화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향가는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설화를 알고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되겠죠? 일단 제는 제사제자예요. 망은 망할 망, 매는 누이매, 가는 노래 가짜로 누이가 죽어서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죠. 신라시대의 고승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돈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자, 그래서 낙구에서 지금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한 거죠. 왜냐하면 종이돈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으니 아, 우리 나중에 죽어서 미타찰에서 만날 수 있겠다 라고 화자가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도 정말 중요하고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이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숭고한 아름다움, 특히 낙구 부분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의 재해를 기약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알아놔야 되고, 시어의 비유적 의미, 여러분 시어 자주 나오는 것도 이거 세 가지, 그리고 나, 삼행의 나랑 구행의 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 무조건 알아놔야 됩니다. 그 향찰이라는 거 어떤 갈래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라, 여러분 아수라라는 단어 아세요? 그 아수라에서 나온 제목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일단 거미 안 죽인 게 어디예요? 그래도 화자는 죽이지 않고 그냥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 했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무심코 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 버린다 같은 부분에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차디찬 밤이다. 자, 차디찬 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놔야 하는 부분인데,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부각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차디찬 밤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말하는 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에서는 무심함이 드러난다는 거, 여기 수라 또한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므로 여러분들의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연으로 가자면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냥 거미 새끼 쓸어버릴 때는 그냥 무심하게 했는데, 두 번째로 큰 거미를 쓸어버릴 때는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하면서 지금 거미를 쓸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민과 서러움의 감정이 이연에서 드러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3년으로 가자면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어제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자, 거미에 대한 수식이 늘어났죠. 가재 같은 것은 방금의 평안도 방언이고 거미의 연약한 모습을 제시하며 대상에 대한 연민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끼 거미에 대한 수식어가 많아졌다는 것은 거미에 대한 말하는 이의 연민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자, 왜냐면 이 작은 새끼 거미가 어미나 뭐 자기 가족을 찾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화자가. 그래서 가슴이 메이는 듯 하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 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자, 내 손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끼거미 또한 문 밖으로 버리면서 이제 가족끼리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문 밖이라는 건 춥고 어두운 곳, 이 산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재회가 가능한 곳이며 엄마와 누나와 형은 시적대상 1, 2, 3을 지금 가족관계로 여기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미를 의인화한 부분입니다.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은 지금 화자가 쓸어버려서 해체시킨 가족들이 다시 그 문 밖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부분입니다. 자, 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화자의 소망을 고르라는 문제에 붕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인간의 일이 자연의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는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며 자, 여기 표 이걸 알아두면 좋겠죠? 말하는 이의 행동과 정서 변화. 그래서 첫 번째 1년에 나타났던 거미 새끼를 쓸어버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으나 2년에 나타난 큰 거미를 쓸을 때는 가슴이 짜릿하면서 서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에 나타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쓸어버릴 때는 슬퍼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가 점점 심화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하고 제목 수라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우리 이 수라라는 시는 일제감정기에 쓰인 것으로 당시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역시 거미 가족처럼 해체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 자체를 비유하는 말로 이 시의 제목은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강점기의 가족과 해체되는 아픔을 겪는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말하는 이의 행동에 담긴 시인의 소망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제막매가 학습활동에서는 우리 태도 변화하는 곳 바로 아였죠. 낙구, 결 부분의 첫 번째 아 이전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허무해하고 무상감을 느끼지만 아의 뒷부분에서는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고 자 이렇게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기 때문에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수라 학습활동에서는 자 1번 말하는 이의 정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놔야 하는 거고 수라가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해서 제목의 의미를 쓰라는 것도 정말 많이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흥부전은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여러분들의 흥부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가난한 흥부와 잘 사는 놀부가 나타나서 흥부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흥부는 잘 살게 되고 놀부는 나쁜 마음씨 때문에 망하게 된다. 뭐 이 내용은 바뀌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학습활동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흥부전의 갈래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 가장 잘 나오는 건 해악이죠. 흥부전에 나타나는 해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악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즐거움이다. 해악은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으로 인물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이 해악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꼬면서 나타나는 웃음이라는 건 풍자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들이 해악과 풍자 헷갈리면 안 되고, 흥부전에는 흥부를 통해서 거의 해악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놀부를 비꼬면서 웃음 짓게 하면은 그건 풍자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읍내에 가는 흥부의 옷차림이나 장과 닭장을 활용한 언어 유희, 또는 흥부가 도포를 보관해둔 장소, 이런 부분에서 해악을 느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우리는 노새 2마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딱 제왕매가, 수라, 흥부전 각각 한 문제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9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윗글은 제망매가고요. 제망매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2가지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9번의 정답은 일단 2번과 5번이죠. 2번은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와 같은 비유적 의미의 시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 5번은 말하는 이 시적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무상감을 느끼다가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승화하고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이러한 모습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기승전결의 구조가 아니라 기서결의 구조를 가지죠. 그리고 3번, 기역의 나와 미음의 나는, 기역은 죽은 누이, 미음은 화자였죠. 시적 화자. 따라서 동일 인물로 말하는 이 화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4번, A,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애는 원망의 감정이 아니라 안타까움, 슬픔, 애통함 같은 정서가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수라 문제는 2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제시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수라의 의미를 추측하는 문제고요. 20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우리 보기를 보면 1930년대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 하에서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역시 거미가족처럼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으므로 3번,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비극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거미에 대한 걱정과 연민은 윗글에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 보기를 참고했을 때 제목 수라의 의미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2번, 보기를 통해 일제의 수탈로 인해 당시 우리 민족들이 현실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수라의 의미가 시달렸을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윗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수라의 의미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를 벗어난 희망은 윗글에 드러나지 않고 보기를 참고했을 때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목 수라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5번,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공간은 보기를 참고했을 때도 제목 수라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윗글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마지막 흥부전 갈래상 장르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풀어볼 거고 30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윗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한문수설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광대들이 가창한 구비서사 시인 판소리를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1번, 각 지역, 마을에 따라 원하는 내용으로 판소리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판소리계 소설의 2번,
2번이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2번 흥부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번 판소리계 소설은 대부분 근원설화, 판소리, 소설이라는 공통된 설립 과정을 지님으로 적절하게 되고요. 5번 판소리계 소설이란 광대들이 가창한 구비서사 시인 판소리를 소설화한 작품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30번 문제 풀면서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일단 4번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노새 두 마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볼 문학은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자면 노새 두 마리의 내용의 일치나 노새 두 마리의 의미, 사회 문화적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적용학습 지문인 전쟁의 잔혹함과 인정의 아름다움을 묻는 문제 또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자, 골목은 구동네와 새동네를 경계짓는 공간이고요. 몹시도 가팔랐다 라는 것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중심 인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 1970년대 삶을 알 수 있는 소재, 마차, 연탄과 같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칠되어 있는 부분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노새 두 마리는 중요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가파른 골목길을 아버지가 마차에 연탄을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자, 짐이 많다는 것은 가파른 골목길을 한 번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노동에 비해 이윤이 적기 때문에 신명이 나지 않아서 많은 짐을 싣고 올라가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힘들고 고되어도 생계를 위해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 힘들어도 생계를 위해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도 그리 많지 않았다. 자, 변두리라는 공간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요. 주인공의 삶의 공간이자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형편이 많은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는데 이 변두리 공간에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자, 여러분 노란 색깔 형광펜칠 돼 있는 것은 우리 1970년대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소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구동네와 새동네가 나뉘어져 동네가 단절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먼 데서 보면은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자, 새동네의 집인 슬래브 집과 구동네의 집인 판잣집이 서로 대조되고 있고요.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은 슬래브 집과 판잣집이 드러난다. 문화주택에 들어섰다.
그리고 연탄을 사용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자,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예요. 왜냐면 새 동네로 연탄 배달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좋아했겠죠. 그리고 새 동네가 생기면서 아버지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둘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다크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자, 지금 새 동네가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가 6가지가 드러납니다. 새 동네가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고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변화 6가지를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새 동네 사람들과 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지금 구 동네 사람들을 거부하는 새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새 동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원래 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노새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막 귀여워하면서 신기해하죠. 따라서 나는 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귀여워하고 신기해할 때마다 괜히 으쓱대면서 어깨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새 동네 아이들은 신기해하는데 구 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만 하죠. 문제에 어깨가 으쓱해졌다라는 관용 표현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으니 어깨가 으쓱해졌다라는 관용 표현을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원래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보고 신기해하거나 귀여워할 때마다 괜히 그들이 좋아지죠. 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 해상을 통해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집은 말을 부렸는데 누가 노새랑 바꾸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말이 너무 아파서 잔병치레가 잦아서 두 번째에 말과 바꾸게 되죠. 그래도 말이 낫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노새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건 노새죠. 노새라는 동물은 지금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에요. 그리고 노새가 연산을 많이 싣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우리 집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노새는 항상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된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유사한 소재라고도 볼 수 있죠. 나는 노새한테 뭐 닦아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면서 서로 감정 교류를 하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라고 하면서 노새가 자라난 핵심 사건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 노새가 왜 도망가게 됐는지 어떻게 도망가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가기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노새의 연탄을 싣게 하고 그 가파른 오르막길에 갔는데 이상하게 노새가 올라가지 못하죠. 이날따라 오른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자, 지금 아버지의 외양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도 달라붙어서 밀었지만 길바닥에 껴있는 살얼음 때문에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디요.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까봐 연탄 마차를 도와주지 않죠. 인정이 메마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 까닭을 묻는 문제와 내용일치 문제에 아버지의 시선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버지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랑 아버지랑 마차는 계속해서 밀리기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하다며 막 이렇게 욕을 하죠. 올라가라고. 자, 그런데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자빠졌다. 자,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 노새는 달아나기 직전까지도 고된 노동을 하다가 마차가 굴러 떨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 달아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자, 이제 나의 집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새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노새의 상징적 의미는 정말 중요하게 알아놔야 하는 건데, 상징적 의미는 도시와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당시 아버지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노새 부분에서요. 근데 후에 노새가 도망가면서 이제 하층민들의 뭐 이렇게 자유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내 노새 이러면서 아버지는 막 당황하죠.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영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그래서 막 노새가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택시가 브레이크를 걸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말 중에서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 노새나 말을 부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죠. 내용일치 문제에 노새를 부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내 노새, 내 노새 이러면서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아버지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버지가 크게 다쳐서가 아니라 지금 약간 정서적으로 놀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노새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 나는 사뭇 막 뛰어다녔어요.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고 나는 자동차들을 막 노새로 봐요.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 자, 이렇게 노새를 찾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노새의 생김새를 묘사하면서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막 절박하게 뛰어다니는데 그 아무도 나한테 무슨 일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별명, 뭐 사람들의 별명 모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하층민의 삶이라는 거 여기서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날 벌어 먹고 사는 가난한 소시민이에요. 자,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죠. 왜냐면 노새를 찾지 못했으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인데 결국 아버지는 노새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덕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해. 지금 걱정과 불안을 숨기고 마부일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아버지의 말이고요.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여러분 이제 꿈의 내용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꿈의 내용도 중요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꿈이에요, 이제. 꿈에서도 노새 꿈을 꾸는 거죠. 노새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집, 가파른 길, 채찍질, 앞길을 막는 사람. 이것들은 모두 현실에서 노새를 괴롭히던 것이고 현실에서 노새를 괴롭히던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니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새는 나의 꿈속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막 달려가죠.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노새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찾으라는 문제에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도시하 측민의 희망이 담겨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죠. 노새가 날뛰는 바람에 엉망이 된 번화가의 상황을 지금 열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노새는 번화가에서 큰 시장으로 그리고 한 길로 한강 다리로 고속도로로 막 달려가면서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왜냐면 그만큼 힘들고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자, 나는 이제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서 아버지랑 같이 노새를 다시 찾으러 가죠. 근데 나는 꿈속에서 시장에 있던 노새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시장으로 가보자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장을 갔는데 뭐 시장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때 아버지의 손을 잡게 되는데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대요. 이건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세월 고생하였음을 짐작하게 하고요. 그 나랑 아버지는 손을 잡고 계속 노새를 찾아다니지만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길 잃은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길 잃은 나그네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아버지와 나의 모습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한 이유가 약간 살 얼음이 껴있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노새를 찾으러 다니는데 눈발까지 날려요. 그 눈발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월신연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와 아버지가 노새를 찾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에요. 해가 질 무렵에 노새를 찾으러 동물원에 갔는데 나는 말과 아버지가 참 닮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새와 아버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외모가 유사한 것도 있고 연산을 나르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존재라는 것도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되고요. 차이점은 노새는 아버지의 배다리를 도와주고 결국 노새는 도망치죠. 하지만 아버지는 현실에서 도망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대포집에 가서 나는 안주를,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는 구절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놔야 하는 부분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며 노새가 없어졌으니 노새가 하던 역할까지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책임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쳤다. 노새와 같이 뭐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한다. 라는 선지가 나온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노새 가족이 되는 건가? 우리 가족밖에 노새 가족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막 긍정적이고 순진한 면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대포집,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동물원의 기능을 알아놔야 되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살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나랑 같이 집에 왔는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노새가 도망치면서 사람들도 놀라게 하고 물건들도 막 박살을 내서 아버지가 물어주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는데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또 한 마리의 노새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의미하는 발을 쓰라는 문제와 노새와 또 한 마리의 노새의 공통점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즉 노새랑 아버지의 공통점을 쓰라는 문제죠. 도망간 노새와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제목 노새 두 마리에 해당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체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나는 지금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구시대적인 노새와 대비되는 교통수단들을 열거하면서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시 빈민들이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쫓아가고요.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어가는 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결말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제목 노새 두 마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놔야 돼요. 노새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가 다니는 시대에 맞지 않게 여전히 가파른 골목길에서 연탄을 배달하는 존재고요. 아버지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 하는 시대에 여전히 노새를 부리는 시대에서 뒤처진 존재죠. 그래서 노새 두 마리는 도시와 산업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새 두 마리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2번이랑 4번 볼 건데 2번이랑 4번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2번부터 보자면 노새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죠. 우리 윗글의 서술자는 나로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노새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존재이지 서술자와 동일시되는 존재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는 자, 나는 동물원에 가서 말이나 노새와 아버지의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버지와 외모가 비슷한 동물이라 할 수 있고 2번 노새는 자동차, 자전거, 헬리콥터 등이 다니는 산업화된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죠. 4번 노새가 도망친 것으로 보아 노새는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고요. 5번 나의 아버지는 노새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노새는 서술자 가정의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탄을 싣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노새는 고단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에 노새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현실에서 노새를 괴롭히던 것은 연탄집, 가파른 길, 채찍질, 앞길을 막는 사람이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파란불이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죠. 2번은 횡단보도, 3번도 신호등과 횡단보도, 4번은 적절하고 5번 횡단보도가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볼게요. 바에서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노새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고
반은 내 꿈속에서 노새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번도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같이 볼게요. 10번에 일단 적절한 것은 5번이죠. 나의 꿈속에 나타난 노새는 연탄짐, 가파른 길, 채찍질.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다니며 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궁핍하고 고된 도시의 삶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도시 빈민들의 욕망과 희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일단 1번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노새가 도망친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삶이 가지는 문제점은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노새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지 않죠. 다만 나랑 아버지가 노새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드러날 수 있겠죠. 3번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현대인의 소망은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노새의 모습을 통해 노새는 그냥 자유롭게 고된 삶을 버리고 달려가는 존재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죠. 4번 노새를 노동력을 목적으로 사육하긴 했지만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노새의 모습은 자유롭게 질주하는 모습이므로 노동력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번에 의미하는 바는 5번이었고 이것으로 2단원 영상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